구독, 좋아요. 조방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조선 얘기 지난번에 해주셨고 오늘은 원전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끌어왔었던 이 조방원 아직도 시세가 살아있죠. 특히 네. 원전주 같은 경우에 하반기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하면서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 탑티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원전에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력을, 경쟁력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체코 원전 이제 2기를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핀란드, 프랑스, 그다음 영국, 저기 3개의 흔히 말하는 수주를 한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수주를 했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공기가 15년 이상입니다. 지금 영국은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요. 2017년에 지금 수주를 받아놨는데 네. 지금 상용화가 2030년입니다. 예, 아예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도 2005년에 받은 걸 2023년에나 만들어졌거든요. 그만큼 공기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짧죠. 다른 나라들 대비 공기가 굉장히 짧고 건설 비용도 굉장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단가가 킬로와트당 굉장히 싸죠. 이제 모든 나라들 대비해서 가장 싸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전 내에서의 흔히 말해 경쟁력이 대단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 미국 기업들이 다 짓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마일섬 그 원전 사고 때문에 35년 동안 원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산업이 35년 동안 뭔가를 안 했다면 그 네. 산업은 거의 그냥 도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그 원자로, 그것도 옛날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AP1000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옛날 기술인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원자로 설계는 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흔히 말해 시공을 할 수 있는 그 시공사들이라든지 이런 부품사들이 미국 내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네.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 프랑스라든지 우리나라 쪽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납품 기일도 굉장히 짧고 잘 맞춰요. 그런 거 보면 미국이 이 원전 10기를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 발주를 하면 상당 부분 우리나라랑 함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도 원전을 짓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여기서는 네. 최근에 또 시장 원전에서 이제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네. SMR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소형 모듈. 그러니까 원전, 큰 원전을 이제 작게 이제 모듈화하는 이제 원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계속 지금 뭐 테라파워라든지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SMR 설계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 기업들과 뭐 두산 에어빌리티 같은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한 게, 이게 다 미국과의 관계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어쨌든 발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이 좋은 기회가 좀 흔히 말하는 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조선은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조금 이제 밉보이는 게 보여요. 자꾸만 수주를 놓칩니다. 미국에 나오는 수주를 자꾸만 우리가 놓쳐서 너무 아쉽긴 한데,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방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이번에 폴란드에 그쵸. 수주가 나왔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왜 그게 이재명 정부가 수주를 한 거라고 나오죠?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그 수주가 안 나왔냐면, 이 나토 회의를 3년 동안 참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자유진영의 결속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원래 그러면 나올 거면 2차는 원래 나올 것 같았으면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 나왔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폴란드 내의 정치 지형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네. 이제 총리가 기본적으로 이 그러니까 내무부를 담당하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 국방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정치의 총선에서 이제 친유럽 성향의 정권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야 친유럽이니까 야 그러면 이왕이면 유럽이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기를 야 한국이라는 나라 사지 말고 유럽 걸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그 프랑스 걸 사야 된다고 해서 그걸 미뤄왔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그러니까 반이유 성향, 친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야 기존의 거 사와. 야 우리 한국 거 야 그 전차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사와라고 해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된 거예요. 이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계약이 다 된 겁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 현 정부가 뭔가를 바꿔서 수주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방산 관련 부분은 여진 잘 되고 있고 그나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행히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원전은 국가 주도형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전을 수주할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 컨소시엄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라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글로벌 원전 트렌드가 SMR이에요. 근데 SMR은 국가 단위의 수주가 아닙니다. 이건 대부분 다 민간 수주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흔히 말하는 야 우리나라 원전 수출하지 마 라고만 말을 안 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알아서 잘한다라는 거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방원 중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특히 SMR은 좀 네. 민간 위주의 네.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군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리스크를 덜 받습니다. 네. 물론 혹시라도 현 정부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탈원전? 네, 규제를 해버리면 예.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게 국뽕이 차오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MR 최초의 흔히 글로벌 표준을 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설계 표준을 제일 먼저 땄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랑 같이 연구하면서 네네. 그걸 제일 먼저 땄어요. 근데 5년 동안 그냥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경쟁자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자력 석학들이 끝까지 열심히 다 노력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부 지원은 안 갔지만 연구는 계속 하셔서 기술이 뒤처지진 않으셨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이제 아이스마트를 만들면서 또 3세대 이 SMR 관련 설계에서는 또 뒤처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SMR 관련 기술은 설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흔히 모듈화되는 요런 이 기자재 관련 부품 요런 것들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는 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SMR 관련 부분은 뭐 이게 정부와 관계없이 잘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원전도 미국 내에 짓는 원전은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미국이에요. 미국이 가져가는데 야 너희 이거는 우리 좀 도와줘 그래서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미국이 수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건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부를 안 거치고 민간으로 다이렉트로 미국 네. 정부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예를 들어 흔히 예를 드는 겁니다. 텍사스에 네. 만약에 대규모 원전을 2개를 짓는다 그러면 입찰을 낼 때 팀 코리아 팀 프랑스 팀 미국 이렇게 들어올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수주는 미국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수주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수주를 받아도 원자로 설계 능력은 있지만 네. 이걸 건설할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원자로 설계하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웨스팅하우스거든요.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예전에 있던 원전들은 대부분 다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기본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같이 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최소한 이쁘지는 않아도 밑보이진 않아야 되거든요. 밑보이면 사실 프랑스 거 쓰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면 어쨌든 원전 관련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이니까 원전 최근 들어서 고점 이야기가 나온 거는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 여전히 원전 쪽은 투자를 해볼 만한 전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체코 누코바니 5, 6호기 원전 건설 관련한 규모도 지금 수주가
수십 조잖아요. 이거 네. 24조인가요? 24조입니다. 24조 이 엄청난 규모고요. 물론 장기로 들어가는 겁니다만 대형 수주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부분 바로 AI의 투자 사이클입니다. 이 AI가 전력을 정말 많이 먹는 네, 전력 먹는 하마죠. 먹는 하마다 보니까 앞으로 원전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로 글로벌 탑티어라는 점, 또 네. 미국과 팀을 잘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시공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찰떡궁합으로 정말 시공을 할 수 있는 찰떡궁합입니다. 네. 기술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또 어떤 정부와의 관계보다는 미국 정부나 미국 회사에서 곧바로 또 민간으로 수주를 줄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에서 원전은 얼마나 많이 건설을 하게 될까요? 뭐 지금 일단 2030년까지 10기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50기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미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대형 원전 기준인 거고 SMR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수주가 나올 겁니다. 일단 SMR은 어쨌든 정부 주도는 아닙니다. 민간 주도로 나오는데 지금 그러니까 SM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됐어요. 이제 아직까지 설계 단계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설계 단계에서도 계속 계약을 하잖아요. 일단은 야 이거 만들어지면 무조건 우리랑 해. 만들어지면 무조건 우리랑 해. 이런 부분이라서 SMR 수요는 뭐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좋던 조선도 한국을 패싱해 버렸는데요. 원전도 불안불안하지 않을까요? 자유님께서. 그러니까 주셨어요. 제가 이제 계속 그 조방원에서 제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럼 최근에 조방원의 조가 저는 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은 지금 미국발 이슈가 없으면 사실은 멀티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은 기본적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색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미국의 군함 사업이라든지 MRO 시장을 진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패싱해버리면 사실상 남아있는 조선의 모멘텀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조선은 사실 고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불안한데 원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굳이 원전에서 패싱할 거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SMR은 민간 주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아예 딱 콕 찍어서 중국 빼는 입항료 더 받겠다라고 한 것처럼 만약에 혹시라도 저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국산 SMR에 관세 더 때린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나겠죠. 근데 저는 근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처음부터 이제 이 대선 공약이 전기료를 인하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우리나라 이 원전 관련 부분을 흔히 말해 관세를 매겨서 오히려 좀 불편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인 리스크까지도 아예 없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원전은 워낙 지금 먹을 게 굉장히 많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지금 원전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글로벌적인 지금 원전 트렌드 감안하면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 원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좀 정책적인 지원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하나 걱정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민주당이 우리나라 그 체코 원전 수주할 때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반대했거든요. 금융 지원해 주는 거. 네. 네, 그래서 금융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반대했는데 근데 원래 원전 프로젝트는 다 금융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네. 프랑스도요. 그 다음에 미국도 다 금융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왜 선택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지를 네.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본인들이 예. 이제는 집권을 했으니까 네네네. 예, 본인들이 이제 이걸 어쨌든 수출할 때는 뭐 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안 맞겠죠. 만약에 근데 금융 지원을 막아버리면 사실상 우리는 수출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수출하는 국가들이 잘 사는 뭐 중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쪽도 수준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사실 금융 지원이 없으면 그들 나라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뚫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국가가 좀 금융 지원 같은 것도 잘 해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이 그거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헐값이다 우리 돈으로 다 지어준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그 글로벌 원전 외교는 원래 그래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알고 이제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이제 본인들이 집권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뭐 금융 지원도 좀 잘 해줘서 우리나라 원전 저는 좀 잘 수출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전 르네상스가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티어의 기술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다는 부분이 정말 다행이고요. 수주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금융 지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걸 얻을 수 있고요. 진짜 네. 이 관계성 인정을 좀 다 모든 것들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있고 맞죠. 예. 그리고 미국이 있어야 또 우리가 있고 이런 관계성들을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슨 뭐 사춘기 어린아이 마냥 뭐 부모님 말 다 필요 없고 네. 예, 부모님 뭐 지원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살래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그러면 이념에 너무 사로잡히면 예. 나라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의를 앞세우는 것도 결국에 정의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도 무슨 저는 맞죠. 정의인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좀 예. 나라에 좀 도움이 되는 결정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방원 가운데 가장 좀 믿을 만한 네. 이 원전주 하반기에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셨는데 관심주로 어떤 종목을 압축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원전주라고 하면 대장주는 두산 에어빌리티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어빌리티는 대형 원전, 그 다음에 뭐 소형 원전 다 모두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테라 파워라든지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제 SMR 관련 주요 설계 기업들과도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원전의 대장주는 두산 에어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는 이제 큰 거보다 조금 소형주가 좋다라고 하시면 태웅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태웅이라는 기업이 이제 SMR 관련해서 거기에 부품을 또 납품을 하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원전도 결국은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관련 부분, 건설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건설. 예. 왜냐 원전 시공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요. 물론 대우건설도 원전 시공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현대건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이렇게 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경제에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비판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비판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좀 담당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또 경제 본질을 올바로 바라보고 또 경제적 독립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그리고 새로 런칭을 하게 될 페넨경제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시장의 주도주 가운데서 가장 하반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섹터로 꼽힌 원전 섹터의 탑픽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평론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